뉴스에서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 샀다가 또 물리셨나요? 지표가 잘 나왔는데 내 계좌는 왜 박살이 날까요? 아직도 겉도는 뉴스 숫자만 믿고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던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월스트리트 상위 1%만 아는 진짜 지표 판독법을 완벽하게 장착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운명이 바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투자에 뛰어들죠. 물가가 잡히고 일자리가 팍팍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경제가 튼튼해지니까 내 주식도 오를 거라고 굳게 생각하잖아요. 매달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야, 이번 달 숫자가 아주 잘 나왔네. 드디어 내 계좌도 붉은색으로 숨통이 트이겠지 하며 가슴 쓸어내리고 안도하기도 하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요. 화려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의 장밋빛 청사진에 취해서 이 건강한 지표들이 내 피 같은 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통장을 텅텅 비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오늘 발표된 숫자가 좋냐 나쁘냐 그 자체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어요. 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이 혈안이 되어 노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숫자보다 높냐 낮냐, 그리고 이 숫자가 연준이 금리를 만지작거리게 만들 핑곗거리가 되느냐죠. 대중은 뉴스 헤드라인에 뜬 숫자의 겉모습만 보고 순진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스마트머니는 그 지표가 만들어낼 거대한 금리 스토리의 방향에 돈을 걸고 여러분을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정답이라는 절대평가의 환상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한 상대평가라는 이 잔혹한 룰을 모른 채 뛰어든 시장,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속임수 뒤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밥상 물가와 뼈 빠지게 모은 노후 자금을 동시에 박살내 진짜 끔찍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그 괴물의 진짜 이름,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연준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첫 번째 무기가 있죠. 바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CPI면 매달 가장 먼저 발표됩니다. 주식시장의 체감 온도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아주 예민하고 폭발적인 녀석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자주 사는 정해진 장바구니 품목들의 가격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주거비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나 집세 비중이 전체 지수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CPI 숫자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단 0.1%라도 높게 나오면 시장은 곧바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 물가가 좀처럼 안 잡히네. 연준이 절대 금리 안 내리겠구나 하면서 대출이 많은 기술주들부터 냅다 던져버리며 피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가진 CPI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꽉 막힌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해둔 장바구니 품목만 고집하다 보니 사람들의 진짜 삶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고기 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지갑을 닫고 싼 닭고기로 반찬을 바꿉니다. 그런데 CPI는 이 현실을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 죽어난다, 물가 폭등이다, 이렇게 멍청하게 계산해버리는 거죠. 현실 세계의 똑똑한 대체 소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지표를 참고만 할 뿐 100%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CPI의 이런 맹점을 뻔히 아는 연준 총재들이 진짜 금리를 결정할 때 책상 밑에서 몰래 꺼내보는 최종 성적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비밀의 성적표, 이 진짜 성적표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들의 유동성 ATM기 신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PCE,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CPI가 낡은 아날로그 체중계라면 PCE는 당신의 체지방률까지 정확히 짚어내는 최신 인바디 기계와 같습니다. 앞서 소고기가 비싸서 닭고기를 사 먹는다고 했죠. PCE는 바로 그 닭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의 귀신같이 눈치 빠른 대체 소비까지 실시간으로 깐깐하게 잡아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어디에 어떻게 열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미경인 셈이죠. 실제로 연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우리는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2%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CPI가 아니라 바로 이 PCE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반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PCE가 안정적이면 시장은 힉 웃으며 넘어갑니다. 연준이 진짜 보는 건 저게 아니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PCE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이라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의 표정이 굳어지고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를 내리겠다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금리를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죠.
이때 시장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패닉셀링으로 이어집니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주식 자산이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무서운 순간이죠.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면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로 읽혀 축포가 터집니다. 이렇게 물가지표는 내 피 같은 돈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물가는 결국 지나간 과거의 영수증일 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말고 앞으로 다가올 진짜 경제의 미래를 훔쳐보고 내 자산을 미리 피신시킬 수 있는 마법의 구슬 같은 지표는 없는 걸까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남들이 다 과거의 영수증인 물가지표에 목매달고 있을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다가올 미래의 악재와 호재를 귀신같이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훔쳐보는 마법의 구슬, 바로 PMI,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한 달 뒤, 석 달 뒤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에서 직접 물건을 사들이는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공장에 일거리 좀 넉넉하십니까? 재료는 많이 사두셨나요? 이걸 수치화한 게 바로 PMI입니다. 기준점은 딱 50입니다. 50을 넘어가면 공장이 핑핑 돌아가는 경기 확장기, 50 밑으로 떨어지면 기계가 멈춰서는 경기 침체기라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엔드 투자자들의 비밀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PMI 세부 항목 중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수치를 보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창고에 쌓인 물건, 즉 재고는 텅텅 비어가는데 새로 만들어달라는 전화인 신규 주문은 미친 듯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공장은 밤을 새워가며 돌아갈 거고 기업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이 기술주와 위험 자산에 과감하게 베팅해야 할 강력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50 아래로 꺾인다면 미련 없이 방어주와 채권으로 자산을 피신시켜야 하죠. 실제로 과거 굵직한 경제 위기 때마다 주식시장의 최저점은 항상 이 PMI 지수의 바닥과 소름 돋게 일치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남들이 주식을 던질 때 PMI를 읽는 자만이 바닥에서 황금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읽어내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장들의 활동, 소비자들의 지출, 국가의 경제 활동을 한 곳에 쓸어 담아 내 포트폴리오의 진짜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지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가 아닌 거대한 숲을 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가와 공장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면 이 퍼즐들을 다 맞췄을 때 나타나는 한 나라의 진짜 경제 규모, 바로 GDP와 GNP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종합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만들어낸 돈의 총합입니다. 반면에 GNP, 국민 총생산은 땅이 어디든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돈의 총합이죠. 과거에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잘 사나 보려고 GNP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애플이 중국에서 폰을 만들고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는 철저하게 영토 기준인 GDP만 쳐다봅니다. 사실 GDP는 분기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주가를 미친 듯이 춤추게 만드는 폭발력은 떨어집니다. 이미 정산이 다 끝난 영수증, 즉 지나간 3개월의 성적표니까요. 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GDP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성장주에 돈을 부을지 아니면 배당주에 돈을 묻어둘지 결정하는 가장 거대한 판을 깔아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2% 턱걸이라고 해보죠. 나라 경제 전체가 늪에 빠져 저성장으로 헐떡이고 있는데 나 혼자 10배 오를 대박 주식을 찾겠다고 달려드는 건 불나방처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묵직한 거시 환경에서는 무리한 기술주 레팅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방어주로 단단하게 진지를 구축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죠. 반대로 성장률이 치솟는 국면이라면 공격적인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주요 지표들을 하나씩 해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투자에서 이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보세요. 단언컨대 이 4가지 실전 공식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당장 주식시장에 피보라가 불어닥쳐도 여러분의 계좌만 김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지표는 무조건 예상치와 싸웁니다. CPI나 PCE가 시장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미루고 기술주들은 폭락합니다. 반대로 차갑게 식어 나오면 돈줄이 풀린다며 시장은 축포를 터뜨리죠. 두 번째, 고용지표는 청개구리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우울한 뉴스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완벽한 핑곗거리가 되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나쁜 뉴스가 내 계좌엔 굿뉴스가 되는 기형적인 룰이죠. 세 번째, 공장들의 모의고사인 PMI입니다. 기준선 50을 넘고 재고는 줄어드는데 신규 주문이 빗발친다면 과감하게 성장주에 베팅하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꺾인다면 방어주로 즉시 피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의 거대한 뼈대인 GDP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성적표라 당장 주가를 춤추게 하진 않지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국가 전체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면 무리한 공격을 거두고 현금과 방어주로 수비를 단단히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죠. 결국 우리는 표면적인 숫자에만 매몰되는 1차원적 시각을 박살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상치와 금리라는 두 개의 안경을 끼고 입체적으로 세상을 봐야만 이 무자비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한 경제지표의 숫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그 이면에 숨겨진 스마트머니의 진짜 암호를 해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들의 유동성 파티에 술값만 대주는 신세가 될 겁니다. 이 한 문장만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예상치와의 결이라는 그림자에 베팅할 뿐이다. 이 잔혹한 룰을 깨닫는 순간 뉴스 속 위기는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줄 기회로 바뀔 겁니다. 자, 며칠 뒤면 또다시 거대한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여러분은 이를 기회로 삼아 주식을 더 담으실 건가요? 아니면 현금을 쥐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실 건가요? 여러분의 실전 대응 전략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